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쉐어다이트 회원 여러분, 그리고 IT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쉐어다이트 라이브 오늘은 38번째 방송 마이크로소프트 온프레미스 HCI 오퍼튜니티 with 윈도우 서버 2019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앉으신 박용천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쉐어드 IT에서 사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기사라든지 그런 업계의 어떤 현황들을 쉐어드 IT에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어서 저희도 왜 그동안 쉐어드 IT라는 이 매체를 이렇게 좀 뒤쪽에 뒀는다 싶을 만큼 이번 기회가 좀 돼서 앞으로 좀 좋은 기회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이크로소프트 소식 많이 전달해드리면 참 좋죠. 오늘이 윈도우즈 서버 2019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 온프레미스, 온프레미스와 윈도우 서버는 참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도 여전히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더 많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보다는, 그죠? 그렇죠. 그러면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에서 서버를 운영하신다. 리눅스 아니면 윈도우 서버인데 윈도우 서버가 2019까지 나왔다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제 기억엔 2008인데. 그렇죠. 2008이 사실 종전 히트를 기록을 했었고 그때 당시가 이제 윈도우 서버의 위상이라든지 점유율이라든지 모든 게 정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수명 주기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EOS라고 하는데요. 엔드 오브 서비스, 엔드 오브 서포트라고 그러는데 20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1월 14일자로 그 수명을 종료가 됐구나. 그러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버전으로 이제 넘어가셔야 되는데 2012, 2016 다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최신 버전이 2019다 보니 2019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19가 이제 요즘 가장 핫하다고 늘 이야기가 되는 HCI라든지 클라우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피처들이 2019에 완벽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HCI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별로 그렇게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요. HCI라는 게. 절대 저는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지난 방송에서 뉴타닉스도 하고 이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게 HCI라는 용어를 요즘에 참 많이 듣게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HCI, 윈도우 서버? 별로 그렇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이렇게 표지 띄워놓고 저희 수다 떨기보다는 발표자로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좀 더 연관성 있는 자료를 보면서 저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발표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업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용하고 계시는 디바이스를 현대화, 그러니까 모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던 워크플레이스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CEO도 CTO도 아닌 코비드 19이라고 만큼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아까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7년, 18년 정도에 들은 것 같아요. 저도 한 4, 5년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 디바이스를 이제 새롭게 현대화시키고 개비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의 어떤 복지부터 먼저 챙기자라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고장이 안 나면 그냥 쓰거든요. 그렇죠. 서버가 셧다운이 된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 들여다볼 기회가 없다 보니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컨셉 자체는 이미 4, 5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뭔가 현업에서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려웠던 거죠.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이런 이제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원격이나 재택에 대한 엄청 늘어났죠. 그런 수요가 늘어났고 그로 인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트리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비드 19이 그러면은 종식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비드 19이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의 이런 원격 재택 근무는 뉴 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재택 근무, 원격 근무에 필요한 솔루션들은 새로운 표준이 되어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고요. 그 가상 협업 솔루션에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웹 컨퍼런스라 그래가지고 화상회의.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팀즈,
스카이프도 있으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줌, 그다음에 네. 구글의 미트 뭐 이런 네.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들 느끼실 거예요. 투자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사실 경제 위기 직후에 이제 IT 투자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는 게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플래닝 되어 있던 투자조차도 이제 미뤘다가 그렇죠. 이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은 미뤄놨던 거를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업다운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봤을 때는 경제 위기 직후에 IT 투자는 이제 늘 반등을 하더라라는 이제 뭐 가설 아닌 가설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 네, 개구리가 겨울에 이렇게 겨울잠을 자듯이 네.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뛰어나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시장은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구나. 어쩔 수 없어요. 네. 이 클라우드라는 게 이제 확장성이라든지 안정성이라든지 뭐 유용성이라든지 뭐 관리의 용이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다 우리 IT 쪽에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는 이게 딱 맞아떨어져요. 근데 비용 더 많이 들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서두에 우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네. 분명히 이제 저희 오늘 세미나의 첫 서두가 온프레미스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네. 사람들은 다들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HCI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현업에서는 그러냐? 라는 걸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도 나도 다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모든 벤더가 다 클라우드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오씨 너무 비싸. 맞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오히려 막 위에서 막 되게 압박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죠. 이게 미래 먹거리인 것 마냥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잠깐 이제 아껴놓고 이제 2008 EOS 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이랬든 저랬든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버 제품군의 이제 EOS, 엔드 오브 서비스가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명예로운 퇴장을 하는 제품인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IT 업계는요 크게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IT 업계가 한번 뒤집어진다, 한번 이렇게 개변을 한다, 뭔가 한번 개비를 한다, 이런 두 가지 모멘텀을 인터넷? 저는 그렇게 믿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특정 하드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받쳐줄 수 있는 게임의 출현. 게임 대작이 출시를 하면 PC 게임이요, 콘솔 게임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그 IT 쪽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메모리라든지 뭐 CPU라든지 하드라든지 그러다 보면 보드도 바꿔야 되고. 스타크래프트 처음에 나왔고 유행했을 때 갑자기 PC방 생기고 막 윈도우 엄청 팔리고 그렇죠. 조립 PC 엄청나게 나가고 최근에는 뭐 오버워치, 배그 뭐. 그러면서 이제 그 PC 시장이 한번 요동을 합니다. 그 다음이 지금 말씀드리는 EOS예요. 이제 기술 지원 안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넘어가셔야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센스 정책상 이제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뭐 FPP하고 OEM을 나눴을 때 FPP는 이제 우리가 그 박스로 사는 거고요. OEM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랬든 저랬든 금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OEM 라이센스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와 같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것도 기분도 좋고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감성 마력이라 그러죠. 이런 감성도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디바이스와 함께 그 OS를 같이 개비를 하시기를 이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IT 이제 전반적인 시장이 한번 또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만큼의 임팩트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거워요. 디바이스 금액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 인프라 환경을 이렇게 뒤집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무겁습니다만은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IT 운영자 입장에서는 원래 윈도우 뭐 NT 기반으로 이렇게 쭉 운영하다가 EOS 된다네? 제일 큰 이게 크리티컬한 이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아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2008이 5월 1월 14일로 이제 EOS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사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달에 5억 번의 외부 침탐 시도가 있답니다. 5억 번이요? 네, 믿기 어려우시죠? 아니 해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이렇게 공격들을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시스템화된 공격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냥 툭툭 찌르는 거죠. 찔러볼까? 뭐 속된 말로 간 본다 그러는데 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뚫리면 이제 그러면은 뭐 된 거고 아니면 그냥 계속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뭐 방화벽이라든지 OS 단의 이제 보안 패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사에서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패치가 제공이 안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서버가 EOS 되면은 뭐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019로 마이그레이션을 요청을 드리는 거죠. 네. 온프레미스 환경에 2008이었으면 온프레미스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다 온프레미스였을 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바로 넘어가시기보다는 2019로 마이그레이션을 1차를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아마 처음 드는 생각이 그럴 거예요. 아니, 나는 클라우드 갈 건데 뭐하러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요. 그냥 클라우드로 가면 되는 맞습니다. 굳이...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하자는 거냐? 너 뭐 윈도우 8로 나왔니? 이럴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클라우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너는 온프레미스를 이야기를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풀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다 클라우드인데 온프레미스를 강조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 2019 같은 경우에는 HCI 낯설다라고 하셨는데 서버 2019는요 이미 지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HCI도 하실 수가 있어요. HCI라는 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거기에 관리 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다 때려박은 거. 그렇죠.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건데 윈도우 서버 2019가 가능합니다. 아, 그런 어플라이언스도 있나요? 그러면?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저기 그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 델, HP, 레노버와 이미 협업을 해가지고 어플라이언스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는 이제 뭐 알고 계시다시피 뭐 뉴타닉스라는 솔루션이 올라가기도 하고 심플리비티가 올라가기도 하고 BX레일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서버 2019용의 어플라이언스가 이미 있습니다. 왜 홍보를 이렇게 안 하세요? 아, 진짜 몰랐어요. 왜 안 하시지? 열심히 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제가 사티아 회장님께 메일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2019를 다시 이제 뭐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냥 서버 2019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HCI로 뭐 어플라이언스로 구성을 하셔도 되는데 왜 이제 그걸 되냐면은 피처는 갖춰져 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골라 쓰시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클라우드로 갔을 때 모두가 만족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만족을 못하느냐,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느냐, 뭐 저희들 말로는 허들이 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대한민국에는 이제 금감원의 권고 사항에 의하면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객의 회원 정보, 개인 정보는요 공중망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클라우드 도입이 그만큼 더뎠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그 비단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올려놓기가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굳이 제가 뭐 기사를 차용을 안 하더라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이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가장 많이 파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도 그 A사의 클라우드를 쓰시다 이제 온프레미스로 옮겼다라는 그 옮기겠다라고 발표하는 기사가 올 상반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다 넣어놨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클라우드 하니 우리 클라우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치 뭐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국은 다시 온프레미스로 회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뭐 대역폭 이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인터넷 쓸 때 보면은 그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컨셉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요즘 이제 그 스트리밍 많이 하시는 네네. 그런 A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막 별풍선 이야기 하셨는데 네. 그런 곳에서는 아마 클라우드 못 쓰실 거예요. 그렇죠. 네트워크 대역폭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이거를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 베이스로 지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온프레미스 남아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뭐 제일 마지막에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일부 레거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넘어가기 힘든 것들도 네네.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이제 자사의 그 시스템 자체를 다 새로 개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또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예, 있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막자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클라우드에 맞나라는 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클라우드가 대세는 맞잖아요. 맞습니다. 클라우드로 가긴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장 가면 진짜 우리가 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단계별로 거쳐서 가야 되는 건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해야 되면 여러 업체에서 들어가고 클라우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 찢어지듯이 부작용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종량제처럼 네. 쓴 만큼 비용을 낸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이 쓴 거예요. 나도 맞습니다. 모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네. 그것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네, 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진짜 클라우드가 맞긴 한데 그래서 뭐 클라우드를 그래 도입을 해야 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벤더마다 다 장점들이 있으니까 많습니다. 취사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2단계야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은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조금 더 확인을 하시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상담도 좀 디테일하게 해보시고 난 다음에 가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캐펙스, 오펙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온프레미스는 대부분 이제 캐펙스 쪽, 캐피털 익스펜스 쪽이고 이제 그 클라우드는 이제 오퍼레이션 익스펜스 쪽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초기 투자가 작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운영비가 캐펙스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온프레미스 남아 있어야 되나? 저는 그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